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명을 받았는데요. 실은 저 자신이 오늘은 대학에서 꼭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야키 선생님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테마가 되고 있는 세토소랑 스쿨에 사상의 그런 중핵적인 분을 여기 와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된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갑자기 세토소란의 얘기를 해도 데스카 선생님께서 무슨 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후지 유치원의 제가 했었던 업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보여드린 후지 유치원이라는 곳이에요. 그 비디오가 되겠는데요. 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주 자유롭게 뛰어놀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OECD 그리고 뭐 UN의 세계에서 최우수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뭐가 제일 선정의 이유인가 하면 아이들이 정말 제 멋대로 뛰고 있다. 이렇게 타연형의 이런 지붕 위를 뛰고 있는 것인데 비슷한 학교의 카피는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은 방향으로 뛰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역시 이게 부딪히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후지 유치원 보면은 지금 아무도 그렇게 다친 사람 없어요. 애들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성에 맡깁니다. 여기에서 또 나무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게 보통이라면은 혼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지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아이들은 여기 올라가라고 하면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의사로 올라가면은 자기가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의 테마이기도 해요.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냐. 중요할 때 중요한 부분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번에 테이터 벽이 없는 이라는 그런 부분과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후지 유치원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유아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벽이 없어요. 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 후지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옆소리도 들릴 거고 뭐 아이들이 여기 탈주하면 어떡하냐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후지 유치원 선생님이면 괜찮아. 탈주해도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정말 방목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옆방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 것도 그럼 어떻게 집중을 하냐? 한데 다 집중을 사실은 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정말 소중히 조용한 환경에서 키우면은 아이들이 사람이 얘기를 잘 안 듣게 됩니다. 연장 선생님이 보여준 거는 조용히 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견학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그런 질문을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안 합니다. 어떤 때가 중요한지 아이들이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잡음이 있는데 잡음 속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듣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뭐 바람이 들어와도 뭐 또는 그래도 사실 뭐 젖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애들은 씻어도 되잖아요. 애들은 방수성이 있어요. 아이폰보다 더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중요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 요거 보세요. 이거는 일본 아니에요. 발리섬이죠. 발리섬의 케차 댄스입니다. 여기에 소리가 하나 삑 소리가 들리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기에서 레코딩 했을 때 보면은 이 소리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재생을 해봤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있었던 백그라운드 노이즈였어요. 오하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를 초빙을 해 주셨는데 사람은 정글 안에서 있으면은 이러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지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글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쿄는 그런 환경에서 절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들립니다. 오아시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것이 당신의 몸도 역시 맛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심장 소리라든가 호흡음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잡음이다. 근데 사람이 몸이라는 건 이걸 지우고 있다. 근데 그걸 들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가?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면 된다. 환경에서 자신을 단절을 시키면은 자신의 심음, 호흡음도 다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바깥의 물소리가 아니라. 요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이 굉장히 조용한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환경이 단절이 돼서 조용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 몸속의 소리를 지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정글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 것이 정상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라는 것이 5km 떨어진 사람과도 사실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메아리 같은 거. 5km 정도 소리가 정말 이런 들립니다. 사람이 조용하게 하려면 끝이 없어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시끄러워도 어떻게든가 됩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비밀 얘기하려 그러면 조용한 데서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랑 있을 때 더 하기가 좋았어요. 친구랑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조용한 방에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하자. 어 하면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잘 얘기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쓴 논문이 있었어요. 이건 유엔의 의뢰에 의해서 제가 쓴 논문인데 사람은 백그라운드 노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혼성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의학 논문입니다. 신생아를 조용한 데에 놔두고 키운다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부자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조용한 데에 두고 온도 변화도 없이 그렇게 키우면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하는 온도라든가 잡음 속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또 얘기도 듣는다라는 겁니다. 뭐 정말 듣는지 어떤지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그리고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토 소란 스쿨이라는 곳이죠. 선생님이 계신 곳인데 원래 아주 모토야마 중학교라는 옛날 학교를 개수를 해서 만들었어요. 가운데가 오픈 스페이스죠. 그리고 요거는 평면도.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뭔가 별로 이쁘지도 않은 중정이 있어요. 여기를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이것은 학교를 만들 때에 마을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을이라는 게 뭐냐? 학교와 달리 다양성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사실 정말 똑같은 거를 시킵니다. 한 선생님이 보통 30명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걸 다 시킵니다. 문제는 정말 아이들은 사실 다 다르지요.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음악을 좋아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체조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산수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스피드가 아니라 천천히 자라지만 어떤 애는 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빨리 크고 싶은데 학교가 충분히 이거를 저한테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 스탠드에서 벗어난 아이들 40% 정도가 사실은 학년에 사실 딱 맞고 그 나머지는 위아래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위아래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마을이라는 개념입니다. 뭐 대장장이도 있을 것이고 레스토랑에 무슨 요리사도 있을 것이고 공장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을을 구성을 합니다. 세토소랑 스쿨에서 오픈 스페이스라는 것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가게에 가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아이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하지만 잘 보면은 따로따로인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잘 보면은 뭔가 한 가지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것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 자, 여기 보세요. 요리하는 방이죠. 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방은 도서관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요거는 과학 실험인가요? 그러니까 아주 어 사고를 심화를 한다. 철학하는 방이죠. 초등학생에서 철학을 공부를 한다. 그리고 다빈치 방이 과학의 방입니다.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그런데 그런 방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벽이 없습니다.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이걸 건축적으로 제가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서부터 요거는 정말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의자라고 일본에서 불리고 있는 그런 의자 소파인데요. 직원의 이거는 직원실에도 있습니다. 안의 공간, 이거는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다벤치이기도 한데 안의 공간이 조금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듯한 '여기까지가 그 공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심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러닝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존의 교실도 물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교실의 스케치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소리 컨트롤을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콘크리트 같은 것에 소리가 반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것이 정말 그냥 잡음이 되는 거예요. 암잡음이 암소음이 아니라 잡음이 되고 맙니다. 각각의 방에 소리가 많이 있고 5, 6 교실에 동시에 소리를 냈을 때에 그것이 흡음이 되어서 반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으면서 클로즈된 환경, 중간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스케치가 수십 장 있는데요. 갖고 왔어요. 네. 여러 가지 정말 카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야케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패널이 있고 중요한 거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똑같은 데를 보고 있지 않아요. 특히 미야케 선생님 교실을 보면은 정말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러한 것이 지금의 학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기존의 건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교실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은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공간, 마을 같은 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학교 선생님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세토소란의 그런 프로세스 베이스 러닝이라는 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게 이때까지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었어요. 전세적으로도 안 됐었고, 그건 왜냐하면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나 플랜을 하려고 해도 교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세토소란에서는 그것이 되고 있어요. 왜 어떻게? 뭐 여기 뭐 염소를 기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그런 주체적인 상상적인 배움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프로젝트와 또 하나 탐구 학습
이라는 것이 이 소란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인 탐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물음을 가지고 어떤 걸 해결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의 축으로 되고 있습니다. 탐구 학습이라는 전문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이 있다. 학습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죠. 네. 연구적인 것을 하고 있는 애도 있는가 하면은 뭔가를 만드는 아이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흥미, 관심을 축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여태까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서 그들이 굉장히 단련이 된다고 할까요? 자기가 배움을 만든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탐구학습은 자기가 만든 학습이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죠. teaching에서 learning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거는 저희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자기가 스스로 배움을 만들고 너희들도 너희들이 스스로 배울 걸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인도에서 그 고아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스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께 배워서." 처음에 가르칠 때 뭐 칠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죠. 세계가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잘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염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그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 작년에 미오토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진짜 미오토프를 만들고 싶었죠. 근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수조를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수조를 좀 만들었죠.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는데 '뭔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미지 했던 거랑 다르다. 너무 인공적이다. 전도 뭔가 자연에 가까운 그런 미오토프를 만들고 싶다.' 해서 그 올해는 또 그거를 좀 열심히 더 노력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운동장에 좀 자연이 많아서 그 예상했던 거 예상보다 더 많이 풀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또 곤란하다. 이게 풀 빼야 되겠다.' 근데 저희가 제초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뭔가 방법이 없는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염소에게 먹이면 되겠다.' 그 염소는 풀 먹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초하는 그저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한 건다. 처음에는 소 얘기도 나왔고 '근데 이거는 좀 냄새가 난다. 그 염소가 제일 낫지 않냐.' 다 먹을 수도 있죠. 아니요. 이거는 좀 농담이고요. 일단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종 농업을 하면 어떨까? 이거 태우면 안 되죠. 이거는 그 소반산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염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를 어떻게 할까? 그 대요가 있었습니다. 렌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도시에서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그 차도 아니고 염소를 빌릴 수 있나요? 네. 근데 또 돈이 들어요. 또 꽤 듭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또 이사장한테 상담을 한 거죠. 저희가 작년에 더 산다 그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그 "돈을 빌리자." 여러 가지 렌탈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한 3 0원 정도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함께 저희가 조사를 했죠, 아이들과 함께. 32만 원 정도, 3 0 0원 정도가 든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이게 조사할 때는 인터넷에서 알아보셨나요? 네.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예전과 전혀 다르죠 이게. 이게 ICT의 정말 재미있는 점입니다. 선생님이 다 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협상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협상하는지 프레젠테이션에서 "돈을 빌려 달라."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또 허락도 받았고. 그러면 또 이게 돈을 빌리니까 그 차용서도 써야 됩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컴퓨터에서 템플릿이 있었기 때문에 포맷에 맞춰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서식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고,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직업이니까 그 정확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수정을 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가져가서 사인을 하고, 많이 정말 도움이 되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사장님께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통장도 만들었어요. '아 저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정말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먼저 그 염소 렌털 비용도 나가죠. 뭐 회계사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학교 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저희가 계속 빌리고 있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란 마켓이라는 학교 내에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직업도 생기겠네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직업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다 공부 잘하게 되나요? 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돈 계산도 해야 되죠. 2학년생인데요. 근데 뭐 10만 원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구구단은 아닙니다. 구구단 너무 초월을 했죠. 그래서 십진법에서 뭐 몇 자릿수까지 가는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네요. 뭐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나면 더 빚이 늘어나니까. 무섭네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수 공부죠. 그러니까 2학년 범위를 훨씬 넘어서 하는 겁니다. 얘는 아이들이 각각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개성 넘친 아이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산수 잘하는 아이, 문장 잘 쓰는 아이, ICT로 뭐 찌라시 광고 잘하는 아이라든가 그 샘을 잘 키우는 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이 있는 부서에 저희가 들어가서 팀에 들어가서 함께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모아서 그러면 필요에 따라 뭐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럼 마을 사람들이 각각 공동체에서 '우리 견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과 똑같네요. 네. 매번 회의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뭔가 마을 이장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뭐 천장을 너무 높은 사람은 아니죠. 그냥 성에서 그냥 선출된 사람이기 그냥 손해 보는 사람이죠, 요새.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지적을 해요, 저희한테. "아 이것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요?"라는 지적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약간 좀 에너지 뭐 절약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훨씬 좋을 거다." 나름대로의 로직을 세워서 저희한테도 반박을 합니다. 불필요해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합의를 좀 형성을 해 나가면서 합의점도 찾으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과선 이거는 프로젝트니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도 많을 텐데요. 문과성의 교육을 봤을 때 "이거는 교육 과정 그대로는 아닌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그 소양이 배양이 있습니다. 각각 과목에서 교과목에서 어떠한 소질을 키워야 되는지 교사가 먼저 공부하고 분석도 하고 그 안에서 그 교과를 초월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모아서 한 단원을 만듭니다. 사실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뒤에서. 너무 개성 넘친 수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설계만 있으면은 문과성에도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 활동은 다시 교과목으로 되돌아오니까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소개했을 때 '아 이 학교는 너무 대단한 선생님만 있으니까 가능하지 우리 학교는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아닙니다. 미약의 선생님이 안 계셔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자신이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상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상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선생님들도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를 할 때 오늘과 같은 그러한 오픈된 스페이스는 많이 도움이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없는 선생님이 아마 여기 오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그게 좋아요. 그만두지 않나요? 아닙니다. 또 이때는 그 세토소란의 경우에는 팀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또 계십니다, 선생님 중에는.
사실 공립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아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겠다.'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계시는 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저희 학교입니다. 또 선생님 말고도 이 공간을 만들 때 비판 소리도 있죠. "이게 소리가 다 반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수업 진행이 되지 않은가."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오픈된 스페이스에서는 소리가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이건 건축가가 좋아서 그래요. 많이 저희가 예 고민을 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네 사실 이게 흡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리의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저희는 그 나가다 음향이라는 기업에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도 모르게 그 흡음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스푼 그 정글은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인공물 같은 경우에는 반사를 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환경이 되고 맙는데 사람들의 환경은 그 신체는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잘 됩니다. 제가 후지 유치원에서 봤는데요. 예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제대로 앉을 수 없고 항상 계속 뭔가 집중력이 없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께서 "그냥 여기 다니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뭐 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실제로 이 유치원에 다녔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뭐 특별한 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있었던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뭔가 집중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일본의 그 특히 초등학교를 이노베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얽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변화를 할 때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많을 테고 또 할 수 있어도 설득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테입니다. 뭐 PT에 반대가 있거나 등등. 뭐 여기는 뭐 협조적인 학부모가 많겠지만은 보통 학교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는 기가스쿨 구성해서 1인 다 PC를 한 대 갖게 됐잖아요.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1 인당 꼭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 지식 측면에서는 서포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천천히 생각하는 활동에 선생님도 그 자신의 에너지를 그 소 활동할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뭐 시험을 치게 하고 채점도 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근데 사실 태블릿으로 다 가능했었죠. 뭐 특정한 그 학원 이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 딸이 고등학교 2 학년인데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학원에 갔더니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6 개월 만에 뭐 80% 정도 다 점수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최하위권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로는 좋은 사람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 교사의 그 교육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문과성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다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도 변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잘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부분의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보는 거죠. 2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많은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문과성 관계자분들께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매니페스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건축가, 태수가 이야기는 뭐 많이 뭐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아이들의 미래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전면에서 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아이들의 얼굴 보고 잘 노력하면 올바른 것도 무엇인지 다 보일 거다라는 결론이겠네요. 네. 그럼 예 딱 30 분이에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